미국 부동산은 미리 준비만 잘하면 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어로 바로 0원인 거죠. 내 시세 차익이 5억이든 10억이든 혹은 1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집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두 번째 옵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줘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한 사람당 25만 불,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는 2명이니까 25만 불 해서 50만 불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조건은 내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최근 5년 중에 2년을 살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바로 집을 샀어요. 2년 후에 집을 팔았을 때 나의 양도 차익이 40만 불이 되든 50만 불이 되든 맥스 50만 불까지는 소득세를 0원 정말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50만 불까지는 부부 합산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이런 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을 처음에 샀을 때 처음부터 내가 실제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홈으로 했어야지 100%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서 처음에 6개월이든 1년 동안은 임대를 주다가 렌트를 주다가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100% 내가 그 50만 불을 다 받을 수 없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비율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5만 불씩 50만 불의 그 세금 혜택을 다 보시려면은 꼭 집을 사서 처음부터 그 집에 거주하셔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년 거주의 규칙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그 집을 2년 이상,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그 오래 산 기간 중 내가 집을 파는 시점에서 최근 그 5년 사이에 2년을 거주하면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 5년 사이에 2년 거주라는 조건은 내가 첫 해에는 직접 들어가서 살다가 3년은 임대를 주고 마지막에 또 한 해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식으로 그 2년이 꼭 연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미국의 부동산 세금 혜택은 되게 다양한데 그것을 100%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준비해두면 100% 세금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하는 경우든 아니면은 내가 투자용으로 집을 산 것이든 그 내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규칙이 어떤 것인지 잘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1031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031 익스체인지는 투자용 매물에만,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만 해당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투자용 집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집을 다시 팔게 된다면 시세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50만 불에 샀는데 내가 이 집을 팔 때가 되니까 150만 불이 돼서 100만 불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150만 불이 된 집을 팔아가지고 바로 다른 투자용 매물을 산다면 또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밀어내면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31 익스체인지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50번을 해도 내가 사는 동안 계속 여러 번을 할 수 있고 계속 살 때마다 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밀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150만 불짜리 집을 팔고 그 조건은 다음에 살 집도 150만 불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그런 다른 집을 사면 되고, 이때 그 집은 뭐 내가 싱글홈을 샀다고 해서 꼭 싱글홈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단독주택을 샀더라도 콘도를 살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그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또 150만 불짜리라고 해서 꼭 150만 불이나 150만 불이 넘는 집 한 개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는 150만 불짜리에서 조금 더 돈을 보태서 한 200만 불짜리 사고 싶은데 100만 불짜리 두 가지 프로퍼티를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나눠서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하나의 프로퍼티로 합칠 수도 있고요. 이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그 프로퍼티의 개수나 혹은 하나의 개수에 대한 가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용 매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이렇게 텍스를 뒤로 밀어둘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1031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의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세금을 내가 계속 밀어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프로퍼티, 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를 이제 아이들에게 양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1031으로 익스체인지 된 이 프로퍼티들을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아이들에게 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양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실은 이 50만 불짜리가 600만 불이 됐잖아요. 근데 이 6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프로퍼티를 양도받았을 때 아이들은 그 프로퍼티의 가치를 이제 600만 불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6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70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은 처음에 시작은 50만 불에 시작해서 이제 700만 불에 팔았으니까 650만 불의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집을 가질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다 면제를 받고 이 프로퍼티를 갖게 되니까 정말 미국에 있어서 이 미국 부동산의 그 세금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세금 혜택으로는 미국의 부동산을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한국에는 이미 한 채의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집을 살 때부터 거기에 따른 취득세나 아니면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집이 한 채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취득세와 이 종부세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시잖아요. 근데 미국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 하나를 갖고 있든 5개를 갖고 있든 혹은 100개를 갖고 있든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또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집을 사는 경우는 취득세가 최소한 7% 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대신에 미국에는 이제 매년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얼바인의 경우 기본으로 이제 집값의 1%가 매년 내는 재산세이고요. 거기에 이제 메릴로즈 텍스라는 게 붙어서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은 한 1%에서 뭐 한 1.12%, 그리고 정말 새로 생긴 단지는 이제 1.8%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메릴로즈 텍스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학교에 최신식 시설을 넣는데 쓰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혹은 공원, 길을 깨끗하게 닦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의 시설을 잘 갖추기 위해 들어가는 그 초기 비용을 메릴로즈 텍스로 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민들이 나눠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메릴로즈 텍스를 내지 않는 동네에 가서 살면 약간 수영장이나 학교도 훨씬 더 오래된 동네일 수 있는 것이고, 메릴로즈를 내는 동네에 가서 사면 최신식 시설의 학교와 정말 리조트 같은 수영장과 또 농구장, 공원, 놀이터 많은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만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기 매가 날아가네요.
이제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부터 워낙 얼바인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 여름에도 계속 집을 오러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이제 캐나다나 그런 다른 나라에서 문의하시는 한국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를 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면 미국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이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또 세금을 내는 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차이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집을 팔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 이 부분도 사실은 집을 팔 때 1031 exchange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지만 만약에 집을 팔고 그 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비율은 다 그 사람이 맞게 내는 거지만 이 소득세를 미국인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텍스 보고할 때 맞춰서 내면 되는데 이 내국인 같은 경우는 이 텍스 보고할 때 혹시 세금을 안 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IRS, 이 세금을 내는 데서 미리 이 돈을 홀딩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율에 맞춰서 나중에 텍스 보고를 할 때 만약에 세금을 더 낸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기 때문에 이 또한 세금에 있어서 미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고려하면 좋을 사항은 이왕이면 아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거래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제 만난 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캐나다에서 집을 사려고 하셨는데 캐나다에 가서 이렇게 집을 돌아봤는데 대출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집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얘기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약간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바인에 와서 저랑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한국인 대출해주는 한국인 렌더랑도 얘기를 하시고 한국인 타이틀 오피서도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실제로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돼 있고 내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한국인이 많은 혹은 아시아인이 많은 인프라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면 조금 더 부동산을 사기도 팔기도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친구랑 이 한국의 부동산 거래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집주인 은행 계좌에 그 계약금을 바로 은행 계좌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은 생판 남인데 도대체 뭘 믿고 집주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아마 문화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마다 이 바이어와 셀러의 중간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데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단계마다 명확하고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사기다, 전세 사기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사기를 당할 염려가 정말 99.9% 없다는 것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부동산 에이전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스크로 회사, 또 타이틀 회사, 또 홈 집을 검사하는 집 검사하는 사람, 또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집 가치 평가하는 사람, 또 집에 대한 보험을 해주는 사람, 집에 대해 홈 워런티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서드 파티가 이 하나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처음에 디파짓을 하는 부분은 이제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넣어서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동안 내 명의가 확실히 이 집으로 이전될 때까지 그 돈은 안전하게 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고 또 집을 사면은 이 집에 정말 집주인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집에 혹시 담보가 걸린 거는 없는지. 더 좋은 건 타이틀 회사가 이 집에 걸린 담보나 어떤 대출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체크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걸린 어떤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다 타이틀 회사가 책임을 져서 검사를 해주고 이 집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거를 또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집을 사기 전에도 안심할 수 있고 사고 나서도 이 타이틀 회사로 인해서 안심하고 구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얼마 전에 나 집 보러 갔었는데 집주인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후다닥 보고 나왔어. 근데 내가 집을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그런 바이어가 있으면 집주인이 집에서 좀 피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보러 갈 때는 에이전트랑 이제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같이 가서 편하게 집을 둘러볼 수도 있고 뭐 캐비넷도 열어볼 수도 있고 이제 옷장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집의 곳곳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 또한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지만 매번 집을 본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신에 미국에는 이 홈 인스펙터, 집 검사하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용해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집의 전반적인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쓰는 뭐 에어컨, 히터 이런 게 다 잘 차갑게 에어컨이 잘 들어오고 히터 따뜻한 난방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뭐 식기세척기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전기나 이런 창문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기계적인 것도 봐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집에 다락에 있는 어떤 환풍기 자체가 잘못된 건 없는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집에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한 30장에서 40장 가까이 우리가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을 검사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 또 이 집의 가치가 정말 있는지 그 집의 가치 평가를 하는 홈 어프레이저를 우리는 고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홈 어프레이저는 이 집이 정말 2밀리언의 가치가 있는지 현재 팔고 있는 매물이나 한 달이나 2달 전 그 전에 팔렸던 매물의 가격과 여러 가지 집에 평가해 보서 이 집의 가치가 정말 2밀리언이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낮아서 198만 불이다 아니면 어떤 데는 좀 더 높아서 뭐 한 205만 불의 가치가 있다 해서 내가 2밀리언을 내고 이 집을 살 때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또 집의 가치를 평가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은 내가 그 현지에 꼭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파이낸스, 금전적인 부분 혹은 이 집에 어떤 명의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혹은 또 집에 그런 여러 가지 기구나 전기시설, 하수시설, 배수시설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부분 아니면 또 집의 가치가 정말 좋은지 이걸 살펴보는 각자 모두 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부동산 하나의 거래를 끝마치기 위해서 다 자기의 파트를 담당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다 하나하나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이거를 전문가가 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부동산을 살 때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어요. 나에게 이제 미국 부동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할 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 세입자를 고를 때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처음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렌트를 할 때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내가 렌트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정말 많은 부분을 이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보통 이제 렌트 신청서라는 것을 받는데 이 렌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최근 몇 년간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리고 너는 최근에 몇 년간 어디에서 일을 했고 너의 인컴은 얼마가 되고 너의 크레딧 스코어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산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너의 직장 상사나 너의 이전 집주인에게서 너가 정말 괜찮은 세입자라는 편지를 받아와 이런 걸 한다든지 정말 내가 그 집에 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넘겨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크레딧 리포트인데요.
이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면 그 사람의 크레딧 점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전에 월세를 내지 않아서 퇴거를 당했던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입자를 구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서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세입자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치적인 면에서도 또 내가 나에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지역에 어떤 테넌트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사는데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 나가기 전에 막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 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이 얼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말할 때 소위 좋은 세입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LA 다운타운보다는 아무래도 얼바인 같은 지역은 조금 더 이제 학군을 생각하시고 안전을 고려해서 오시는 그런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인 아니면 미국인들도 그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얼바인으로 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컴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실 수 있고 또 가족끼리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살 경우도 많고 또 집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 집에 들어올 테넌트들이 어떤 테넌트들이 많이 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조사를 해보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픈하우스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하우스 할 때 게이트 있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오픈하우스 할 때는 이제 게이트를 열 수 있는 코드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 게이트 코드를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게 안내문을 지금 제가 붙이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놔야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들어오면 딱 저기에 문이 열리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제가 코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저기 문이 열리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경비원이 없는 게이트는 코드를 누르고서 들어와야 되니까 오픈하우스 할 때 이제 집 보러 온 사람은 저 게이트 앞에서 이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게이트 코드 번호를 받아야지 집을 구경하러 올 수 있겠죠? I see it in your eyes. Yeah, I can read the signs. You need to get away. It's time we make a change. Oh, you know you'll always have me. Baby, I will always stay with you. So put your trust in me. We'll work it out, you'll see. If we get in a car and drive someplace far.